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서 열흘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우려스러운데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44명입니다. 어제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변동 없이 151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외에 눈에 띄는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지난해 1차 대유행이 있었던 대구가 41명으로 수도권 외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대전도 31명으로 비교적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신규 확진자 700명을 넘은 건 열흘 만입니다. 지난달 26일 707명이 나온 뒤에 오늘 0시 기준으로 이렇게 74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도 좀 살펴보죠. 접종률 많이 올라왔습니까? 접종률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어제 하루 약 36만 7천 명이 1차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도 15%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745만 명,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22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0세부터 74세까지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높았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사전 예약을 마감한 결과 접종 대상자의 80.6%, 인구수로 보면 약 760만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높은 예약률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1,300만 명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고령층에 대한 우선 접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감염 뒤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교직원과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이 발표되면서 7, 8월 여름방학 때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신은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 제품이 접종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민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확진자 발생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유흥시설 관련한 그 감염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인 모임, 종교시설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확산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백신 접종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14.5%가 완료를 했고요. 네. 이번 달에는 700만 명 넘는 분들이 1차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는 상반기까지 전 국민의 25%,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백신 수급은 충분한 만큼 접종률만 높으면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백신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일에는 30세 미만의 접종 4회 필수 인력, 그리고 취약시설의 입소 종사자,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자들의 화이자 1차 접종 예약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네. 또 30세 미만의 군 장병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4세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죠. 10일부터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제공한 얀센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돼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얀센 백신 101만 회분이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미국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이 오늘 새벽 성남공항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을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군용기가 투입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예, 3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그리고 국방 외교 관련자들 중에서 이 사전 예약한 90만 명에 대해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총 101만 명분 중에서 이 사전 예약자 90만 명을 제외를 하고 나면 약 남는 게 있네요. 1만 명 정도가 남는데요. 이 남는 물량은 이
필수 활동 목적으로 긴급하게 해외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에게 일부 접종될 예정이고요. 네. 또 의사가 없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이 여러 번 왕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얀센 백신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인데 상반기에 계약됐던 백신 물량은 다 들어온 겁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총 4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상반기 계약된 백신 물량이 모두 도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이제 앞으로 원활하게 수급이 이루어지면 이 하반기에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 이 3종의 백신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 백신 중심으로 하반기 접종 계획이 짜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상당 부분 상반기 접종자의 2차 접종에 이제 활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교차 접종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1차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지만 2차에는 다른 백신을 맞게 된다면 이 하반기 접종 계획에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또 이 교차 접종은 현재 국내에서 500만 명 대상으로 임상 시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정부는 이 의료진 100명 대상으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하는 임상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이 국제 백신 공동 구매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 통해서 이 하반기에 1,750만 회분도 들어올 예정인데 예. 이 WHO가 승인한 백신은 총 6종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리고 시노백, 시노팜 중국 이렇게입니다. 백신까지. 예. 그래서 이 백신이 어떤 게 배분이 될지도 이 하반기 접종 계획을 짜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접종 후에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이상 반응이 있었다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때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신 접종 후에 발열, 근육통, 피로감, 두통 같은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너무 힘이 들면 참지 마시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라고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흔히 아는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또 엔세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인데요. 이 뇌와 같은 중추 신경계에 국한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엔세이드 제제의 대표적인 걸로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 엔세이드 제제는 이제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해열 진통제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엔세이드는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관 부작용, 그리고 혈전 형성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 그리고 콩팥의 혈류가 저하되는 그런 신장 부작용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별 영향이 없지만 이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엔세이드 제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특정 제품이 많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 제품이 지금 품귀 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꼭 그 제품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꼭 타이레놀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70여 개 품목이 허가가 돼 있습니다. 이 품목들은 모두 이 타이레놀 제제와 그 효능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식약처가 이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에 이 70여 개 품목을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꼭 타이레놀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효능과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간혹 가다가 미리 걱정이 돼서 타이레놀을 드시고 나서 주사를 맞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까? 미리 먹고 접종을 해도? 네, 조금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너무 많이 오용하거나 과용, 남용하시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되겠죠? 드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접종률을 높이고 또 접종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백신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요, 이 8인까지 제한된 가족 모임에서 그 인원은 제한 없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또 한쪽이라도 백신을 맞게 되면 또
백신을 맞아서 2차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이 대면 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네. 또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 종사자는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 접종 완료자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그런 노인복지시설 이용 폭도 또 넓어집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접종 받으신 분이 이 접종 확인서 제출하면 이 국립자연휴양림, 국립과학관 등의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이 할인 또는 면제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했군요. 시민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보다 생산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인데요. WHO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금 지원과 백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WTO에 제안한 방안은 백신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의 백신 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저소득 국가들이 알맞은 가격에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유는 지재권 면제가 되더라도 개발도상국 등에서 실제 생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중단기적으로는 생산 확대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독일 등은 지재권 면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WHO는 G7 국가의 자금 지원과 백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But it's going to require some extraordinary action by those countries that have the combination of financing and access to doses to see the equitable distribution. WHO는 9월까지 전 세계 인구의 최소 10%가 접종하기 위해선 백신 2억 5천만 회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181억 달러, 약 2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G7 보건장관들은 현지 시간 4일 회의를 마친 뒤 자국 내 여건이 허락하면 백신을 나누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G7 국가들은 가능한 빨리 물량을 공유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비밀 영업을 해온 유흥주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문 앞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서는 몰래 손님을 받아봤습니다. 그 단속 현장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을 중단한다는 현수막을 젖히고 소방대원들이 잠긴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마지못해 안에서 문이 열리고 불 꺼진 계단을 내려가자 영업 중인 유흥주점이 나타납니다. 사람인데 왜 그러는 건데 진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손님을 받은 겁니다. 자, 선생님들 현 시간부로 해가지고 방역시 위반 확인서 해가지고 위반하셨기 때문에 확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방마다 상위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하고 취한 손님과 단속반 사이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현장 사진만 찍을게요. 일반 술집인 줄 알았다며 항의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에 가는 얘기 왔어요? 네? 술집이도. 아니요, 집합 금지예요. 유흥업소는. 영업 자체가 안 돼요. 단속반을 피해 주방이나 화장실에 숨기도 합니다. 화장실도 안 해도 지금 저 언제 여기 몇 분 됐나?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일단 인증사항은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갖고 와놓고 장하게 생각해보지. 영업 사실을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묻자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솔직히? 알고 오셨어요, 영업하는 거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저희 할 거 다 하고 나왔으니까 그만해.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이용객과 종업원 등 3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네,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부사관이 어제 저녁에 구속됐습니다. 한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공군 군사경찰 A 하사.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하사를 즉각 수감했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몰래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는 자신의 개인 USB에 피해 여성들 이름별로 불법 촬영물을 정리해뒀으며 피해자도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 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대검찰청과 수사팀 사이 이견이 있어 절충안으로 약식 기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약식 기소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이자 환경의 날인데요. 오늘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 광주가 28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또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충청 남부와 경북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현재 해제된 상태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광주 28도, 부산이 25도, 포항 30도로 어제보다 기온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충일이자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서해안에,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목요일에는 전남과 제주,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